다음은 북한이 이제 전면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일부 효력을 중지시킨다 그랬는데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북한 국방성이 성명을 내고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거라면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정찰 그러니까 휴전선 주변에 있어서 정찰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행기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은 난리 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북한의 공군력으로 우리나라 최신 기종들 F-16이나 F-35가 그쪽에 접근하게 되면 북한은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대량 보복, 대량 응징 체계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선제 타격에 대한 예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찰만 한다고 떴는데 북한 입장에서 이거 평양으로 오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의 어떤 도발이 있었다. 예를 들어 평양 쪽을 향해 가지고 무기 있는 그 저장고를 연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탐심 레이더 같은 걸 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조준만 했지만 저쪽에서는 이미 쏠라고 준비된 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대량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장사장포 제일 무섭긴 하지만 장사장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와 관련한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전력, 주로 미사일 전력이겠죠. 그 다음에 기갑병력이라든지 기타 동원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병력들을 그동안은 휴전선 양쪽으로 100km씩 떨어져서 놓고 있었던 거를 이제 전부 다 그 안으로 몰고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 9.19 군사합의 중에 1조 사망만 이게 협력 정지한다고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북한이 그 위성 쏜 거랑 그 군사합의 1조 사망이랑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1조 사망이 뭐냐면 남북으로 서부 지역 20km, 동부 지역 40km 이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게 1조 사망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거기서 쏜 것도 아니고 그쪽 뒤에 쐈잖아. 그쪽으로 해가지고 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실험이라고 그 시도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비행기가 날아다닌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걸 위성을 쏘자마자 1조 사망 효력 정지야. 그러니까 약간 동문서답식 이게 뭐지? 쉽게 말하면 도대체? 남쪽으로 쐈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 위의 우주를 통과했다는 거지. 만약 그게 이제 우리 논리가 맞으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맞잖아. 요 비행구역 요거 40km 하기로 했는데 아니. 그 위로 날라왔다는 거지. 아니 1조 사망 그 안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그 위로 로켓가 날라왔다고 미사일이. 그래서 해제한다는 위협을 거지.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결과적으로 막지도 못했고 관측도 못했고 심지어는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이 위성을 올려놓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궤도에 올랐다는 발표에 대해서 이걸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 실제 위성을 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그랬잖아. 저기 위성 못 쏜다고. 그리고 위성 자체도 깡통이라고. 우리나라 국정원 그렇게 판단한대요. 지금 쏘아 올린 위성은 가시거리, 그러니까 판독 사이즈가 지표면에 있는 거 한 3m에서 4m 사이즈 돼야 보인다는 거야. 안 그러면 다 뭉개져서 화소가 깨져서 안 보인다는데.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12월 초에 2일이나 3일 날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왔는데 이게 1m 정도 되는 기존에 있는 정찰 위성이랑 똑같은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 사진을 딱 꺼내서 내놓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정보력은 어떻게 된 걸로 책임질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이와 관련된
그 휴멘트를 통해서든 어떤 대외적인 첩보를 통해서든 여기에 관련된 아무런 정보 수집이나 대응을 못했던 것 자체를 비난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와갖고 이걸로 해갖고 군사적 긴장만 높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바늘을 꺼내니까 저쪽 애들은 지금 도끼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공군에만 된 게 아니라니까? 북한 공군이 뭐가 무서워? 북한 해군이 뭐가 무섭냐고. 북한은 잠수함이 무서운 거고요. 미사일이 무서운 거예요. 이번 이스라엘 전쟁에도 봤지만, 예를 들어 뭐 한 발, 두 발, 20발 쏘는 거는 어떻게든 뭐 요격을 하든 피하든 뭘 할 수 있는데, 장사상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0발씩 뭐 18,000발을 1시간 안에 쏜다 그러질 않나. 우리가 주장하는 거야. 북한이 쏠 수 있다고. 거기에 지금 북한의 고강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북한 땅에서 쐈을 때 우리가 감지해갖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벌집을 쑤셔버린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이 파기도 우리가 먼저 했잖아. 네. 명분을 먼저 줘버렸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아휴. 그래 놓고 파기의 이유가 우리 약속했던 비행 금지 구역 위로, 둥지 위로 날아간 로켓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 휴전선 근처에서 국지적이나 뭐 이런 도발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제? 그래서 합의 우리가 먼저 깼어요. 그래서 전직 정부 관계자가 9.19 군사 합의는 핵 문제 해법과 별개로 접경지역 국민의 일상을 지키려는 초보적 수준의 재래식 군비 통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을 위한 게 아니라 네. 하도 그 접경지역에 있는데 막 탄피 떨어지고 불안하죠. 뭐 오폭으로 해갖고 미사일들 날라다니고, 우리가 GP가 여기서 10발 쏘면 저기서 100발 쏘고 우린 1000발 쏘고 그러면 그게 GP로만 날아가냐고. 주변 집 민가로 날라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막 지뢰들 흘러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접경지역 국민을 지키기 위한 초보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 9.19 군사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에 초안이 됐던 남북 간의 군사 그 협의는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계획을 다 세워놓은 거야. 그래서 1단계를 해놓고 나서 서로 휴전선 근방에서 상호 100km, 그 다음에 200km, 나중에 400km까지 해가지고 남북 통일 전에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자. 이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세워진 거였고,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협의를 해왔던 거야. 근데 이게 신뢰가 서로 안 쌓여지니까 안 되던 거를 판문점 회담 해가지고 도보다리 회담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냈는데, 그걸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깨먹어버린 거예요. 34조 주고 영국 가가지고 이지랄 떨고 있는 동안 직접 하면 정치적 부담되니까 총리 불러가지고 지들끼리 샤바샤바한 상태에서 온라인 결제해서 통과. 이지랄을 해버린 거예요. 30년 넘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완전히 한 방에 엎어버린 진짜 반민족, 반역사적인 폭거라고, 이거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어제 뉴스, 그 KBS 뉴스를 좀 보면 이 배치가 진짜 희한합니다. 북한, 뭐 정찰 다 북한 소식. 전쟁 날 것 같아요. 군사합의. 아니, 전쟁 날 바라고 있어, 이 새끼들이. 막 북한 얘기하고 막 미사일 성공 평가 중 막 전부 난리야, 난리. 아니 이렇게 해놓고 뉴스가 거의 하나, 둘, 셋, 10개 정도가 앞에가 다 북한 소식, 북한 관련 미사일 소식.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야, 이거 전쟁할 건데 할 것 같은데 북한 어떡하지? 이런 소식이야. 근데 그 다음이 또 윤석열이 또 거기서 하는 거야. 국제사회 도발에 맞서겠다. 아니, 지는 그리고 엄청 의전 많이 받고 다니면서 밖에서 편안하게 놀고 있는데 앞에 뉴스는 막 전쟁할 것 같다. 이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이 새끼 왜 저기 가서 술 처먹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이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치면 와야지. 일정을 제끼고라도 돌아와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저 망신을 당하면서 저기서 할 일 다 하고 프랑스까지 들려서 놀고 오시겠다고? 어? 프랑스 갔습니다. 특별히 뭐 영국도 해놓은 것도 없지만 프랑스는 더 해놓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일정을 늘려가지고 프랑스 늘려가지고 저것까지 할 거 다 하고 오시겠다고? 이 시장 전용기를 털어가지고 안에 밀수품이 얼마나 있는가를 뒤져보긴 해야지. 정말 열받을 수밖에 없는 짓거리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복원할 건데? 사실 이게 복원 힘듭니다. 이제 이거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진 배치해갖고 군대 올려놓고 하잖아요? 이게 보통 비용이라든지 정치적 부담이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김정은도 그동안 그 본인이 말하자면 그 군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경제에다 올인해가지고 정상국가로 나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진짜 곧 국제사회 데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군사긴장 상태를 돌려버린다고 하는 거는 이건 한반도 전체 이익에 완전히 해가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 보고 좋아하려면 딱 하나 일본, 중국밖에 없다는 거야. 아니 근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저쪽 애들은 좋아해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왜? 저쪽 애들은 그동안 선군 정치를 통해서 군이 잡고 있었던 권력이 있단 말이야. 군권이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면서 선군 정치를 해왔는데 김정은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서 민간 경제 위주로 해갖고 지금 자기 직함도 지금 바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대통령제로 바뀔 수도 있다. 정치 형태가 완전히 바뀔 거다. 이제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나올 거다.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군이 북한 권력 안에서 서열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또다시 최영애 같은 사람이라든지 강성 매파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전쟁해야 됩니다. 나만 믿을 상대 못 됩니다. 더 병력 강화해야 됩니다. 미사일 더 만들어야 됩니다. 핵실험 해야 됩니다.까지 나온다고 이제. 이걸 다 우리가 북한을 몰아붙여서 이렇게 자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냐고. 왜 좋아하냐고. 윤석열 저 나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보 불안이 막 고조되고 있다. 싫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중도층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군사적 긴장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래도 윤석열을 밀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총선에 저쪽에 가서 달라붙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 책임에 대해서 더더욱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묻는다는 거지. 하지만 윤석열은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 찍어줬던 대선 때 나 찍어줬던 그 정도 숫자 사람들은 내가 이거 군사적 긴장 만들어내면 그래도 믿을 건 윤석열뿐 하고 왜? 왜? 나를 찍었으니까.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질이 새끼가. 국민의 개돼지를 안다는 거네 결국에.